이제 자본 분계를 볼게요. 근데 자본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왔을 때에 싫어하시는 분은 틀리더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또 자주 등장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엄청 여러분한테 열심히 이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한때는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꼭 나온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요즘은 잊지 않도록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라고 제가 얘는 엄청 중요해요 말해서 점수대를 앞에 말한 것처럼 뭐 80점이에요 9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얘 가지고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들면서 우리 과거에 했던 내용들 기억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용어 중에 증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증자는 얘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었고, 그러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됐죠. 그럼 우리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증자를 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장부상의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자를 하다라고 하면 자본금을 증가시킬 건데,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이때 자본금 계정 과목의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예요. 근데 이 주식은 작은 금액으로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꼭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액면가가 1,000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1차 증자를 해요. 1,000주를. 자, 그럼 증자할 때 발행가가 있겠죠. 발행가가 시가로 발행을 할 거예요. 이때 금액이 주당 1,1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주식을 발행했다 아니면 증자를 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리고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00만원이 될 거고, 우리 회사가 수령하는 돈이 우리는 발행가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발행가가 110만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 10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을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할 건데, 자, 2차 증자를 해요. 1,000주를 발행하는데, 자, 발행가가 우리한테 얘가 800원인 거예요. 한 주당. 그러면 뭐 얼마에 발행했던 발행가는 시작할 때는 자본금 계정 과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이 변하지 않는 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차변에 현금 80만원. 그럼 20만원 손해보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럼 지금 20만원 손해봤기 때문에 바로 주식 할인 만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얼마인지 보는데 AT 시험에서는 장부 줘야 할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빈도가 세무사의 시험보다 좀 낮아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문제 다 내놓고 가로에다가 단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10만원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정말 친절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을 우선 상계에서 제거하고 그래도 손해본 이 10만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써줄 거예요. 우선 상계 기억나시죠? 만약에 90만원에 발행했으면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만 10만원 딱 있었겠죠. 이해가시죠? 자, 우리 증자는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거니까 우선 상계 기억하시고, 자, 감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용어 중에 감자를 보면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하다. 소각을 하면 감자의 키워드예요. 시험에서는 감자를 행하다 이런 말보다는 주식을 소각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소각은 감자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1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그럼 이 주식을 우리가 사와서 소각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사올 때의 시가가 한 주당 예를 들어서 8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자, 첫 번째는 즉시 소각을 하면 우린 오늘은 소각을 하는 날에는 즉시 소각했다는 건 이때는 2만원고 우리 취득 1 하고 소각 1이 일치하다는 거죠. 차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액면가 100만원 쓸 거고 대변에 현금 80만원만 지급하고 차이 나는 20만원을 우리는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소각을 할 건데 구입 후 소각을 해요. 그러면 구입할 때는 이때는 소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을 지우면 안 돼요. 소각한 날에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했을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주식 계정 과목 금액은 그냥 취득 가액이에요. 우리가 준 돈, 액면가 이런 게 아니고 자본금의 액면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구입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이때 이제 차변에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 근데 지금 돈 준 게 아니라 돈은 이미 줬고 이제 얘 소각한 거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차이나는 이 20만 원을 감자 차익이다 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위에 분기하고 아래 분기하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각일까지 얘가 내장부에 잠시 자기 주식으로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경우죠. 두 분께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소각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하면, 얼마에 사온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잘못 생각을 해요. 판 것도 아닌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을 돈 받고 팔았을 때 이야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는 건 그냥 소각이 메인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경우로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 다 보면 이렇게 두 개 답을 적어 놓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메인 답은 이건데 또는 해서 아래 또 붙여놔요. 이걸 실무자는 다 이렇게 분개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냐, 맞아 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재기 신청하는 놈도 웃긴 놈이에요. 왜 같은 날에 이 두 번 쓰고 있어? 다른 나라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같은 날에 두 번 한 사람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데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해주는 거지. 다른 날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근데 한 날에 샀다가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 이재기 신청해서 이제 확정 답안 나올 때는 얘도 이 두 개가 분개가 다 같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1차 증자를 했는데, 1차 감자를 했는데, 자, 이번에 2차 감자를 해요. 천주를 봤더니 시가가 한 주당 1,100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차변에 자본금 100만원, 대변에 돈을 110만원 줬어요. 자, 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이 10만원은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감자, 그렇죠, 차익이라고 써야 되죠. 내장부에 감자 차익 20만원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 계정 과목도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다음, 이번에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게요. 자기 주식은 시장에 있는 유가증권 중 과거 당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발행한 주식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유가증권인데 과거에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이미 발행했던 거야. 내장부엔 자본금이 늘어나 있어. 그런데 그 주식이 꼭 다른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법은 없겠죠. 그걸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나한테 그 유가증권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위에처럼
감자하려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도. 얘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 예외 조항 중에 제 위에 같은 그 상황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합병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 자기 주식 계정 과목 금액은 취득가액을 쓰는 거지 액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액면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채라는 계정 과목하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그 계정 과목을 쓸 때 아니면 액면가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우리가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는데 1000주를, 자, 액면가는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가가 얘가 1100원이에요. 그럼 대변에 110만 원을 주고 사겠죠.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액면가에 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액면가에 살 수 있다고 말한 유가 증권은 단 하나도, 죄송해요, 주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채권은 있었죠. 지역개발 채권 액면가에 살 수밖에 없다고 제가 궁시렁거리더네. 손해보는 거, 그죠? 그 액면가 주고 공정가액이 그보다 낮아가지고 손해보는 거였고, 그건 채권이고 주식은 절대 없어요. 그럼 나는 자기 주식으로, 지금 제가 표현할 때 소각한다고 안 했죠. 그건 자기 주식 취득한 거예요. 그럼 보유하게 됐으면 얘는 그냥 내가 사온 가격인 거예요. 취득 시 부대 비용이 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유가증권이랑 똑같지 않은 느낌이. 그럼 이때 자, 우리가 1차로 먼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얘가 전부 다고 봤을 때 500주를 매각을 해요. 매각한 가격은 주당 12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그래도 성격이 자본이죠. 내가 지워져야지 없어질 거예요. 자산이든 자본이든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지워져야지 없어지겠죠. 그럼 1000주 중에서 500주 절반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이 55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차변에 돈을 받는데 주당 1200원이니까 6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얘는? 그럼 얘 성격은 뭐죠? 자기 주식 처분이? 얘는 그래도 자기 주식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우리 주감자 이익본고의 잡자가 얘잖아.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500주를 이제 마저 다 매각을 해요. 이번에는 한 주당 900원에. 그럼 남아있는 건 내 장부에 55만 원이라고 자기 주식이 남아있겠죠. 예, 지웠으니까.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55만 원이다라고 지웠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주당 900원이니까 45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10만 원 손해 본 걸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얘도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5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는 거
지워주고 나머지 5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얘는 지운 거고 장부에는 손에 5만 원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 없어졌는데 얘만 남았을 때,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자기 주식 110만 원에 샀죠? 1000주. 그런데 이 1000주를 전부 다 팔고 받은 거는 60만 원과 45만 원이기 때문에 105만 원 받은 거예요. 105만 원 받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5만 원 손해 봤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기 주식 가지고 1000주 샀다가 500주 팔았는데 정리하니까 어떻니 했을 때 이익 5만 원 보고 손해 10만 원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 생각에도 적절한 표현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상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100점짜리. 100점짜리는 100점 안 받고 싶으신 분은 잊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주식의 무상 취득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자기 주식이 아니라 일반 유가증권이면 공정가액으로 인식할 거예요. 자산 수증이. 얘는 자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100점짜리예요. 근데 이거 내용 알면 여러분 봤을 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자, 시험에서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 1000주를 주당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전부 매각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과를 먼저 보면 100만 원 받겠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제가 이 결과를 먼저 말한댔냐면, 자 보면 과거 자기 주식 무상 취득 시 차변에 자기 주식 0원 안 썼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돈 준 것도 없다 이렇게 장부에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게 됐을 때 우리 장부에 있는 자기 주식을 지우면 0원 적혀 있는 애죠. 그리고 차변에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 나는 10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있을 필요가 없는 분계죠. 0원인 거. 그래서 이때 이렇게 분계가 나오는 거예요. 무상으로 받았다면. 문제 한 줄 같지만 자기 주식의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 안 한다는 걸 아는지 물어보는 실기 문제죠. 그걸 알면 얘가 그냥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네. 이때도 뭐 당연히 손실이 있었으면 우선 상계하고 처분 이익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자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주식은 우리 자본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얘 성격 기억해 두세요. 자기 주식 처분이 이 수익인가요? 아니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비용인가요? 아니죠. 그거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세법은 너네 주식 가지고 돈 벌었네 세금 내라고 할 거예요. 세법은 나중에. 근데 내 장부에도 돈 벌었다고 써져 있으면 생각의 차이가 없는데 얘는 생각의 차이가 생겼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무조정이라는 게 나중에 발생을 해요. 자, 다음 우선상계 하는 김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계산할 때 잘 나오니까. 기타 포괄 손익누계에서 보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얘도 우선 상계하는 항목이죠. 우리 과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X1년도에 취득을 해요. 1000주를 액면가는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가가 1200원. 그리고 취득 수수료 10만원.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현금이다. 그럼 우리 돈은 주식 가격 120만원에 수수료 10만원까지 해서 130만원을 줄 거고, 차변에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을 당연히 자산이니까 취득시 부대비용 원가에 포함 자산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130만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1년도 기말해 봤더니 얘가 시가가 그대로 1200원이에요. 1200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 줄여서 120만원으로 보여야 되겠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을 줄이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10만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왜냐면 장부에 120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10만원 손해본 상태라고 알려줘야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X2년도 기말해 봤더니 시가가 1,4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1,200원 맞춰뒀던 거 1,4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만원 높여야 되겠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40만원. 자, 대변에 이때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 무조건 손익 우선 상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10만원을 지우고 나머지 10만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라고 써줘야 되겠죠. 잠시만, 여기 140이라 썼죠? 제가 정신 줄났네요. 20이죠. 고마워요. 은지씨 표정이 안 좋고 선지씨 잘못됐음을 느끼게 해줬어. 자, 아니죠. 이건 취득시 부대비용 원가 포함시켜야 되잖아.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도 자본이니까 서로 우선 상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은 반대되는 계정의 성격이 있으면 서로 우선 상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본에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게 부분이 우선 상계예요. 회계처리에서 나오면 여러분한테 이상한 증자 문제 내고 싶어 하는 출제위원은 세무2급까지는 없어요. 세무1급에서는 뭔 생각으로 내는지 모르는 문제들 내고, 그런데 세무2급에서는 물어보려는 포인트가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교재를 같이 정리 좀 합시다. 83페이지로 가서 잉여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잉여금은 돈 남은 거예요. 돈이 남아도는 걸 잉여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
손익거래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영업활동이든 아니든 사업하면서 돈을 남기거나 남긴 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건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회계 기준에서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어서. 그럼 우리 5개 분류해서 자본금은 액면금액의 발행 주식수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발행금액의 주식수 이렇게 적으면 걔가 맞는 것처럼 잘못 보이니까 꼭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정말 저와 같이 풀면서 액면금액이 아니라 발행금액이라고 적혀있는 지문을 참 많이 보는데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보기에 하나밖에 아니니까. 다음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발생한 잉여금. 제가 주감자 이익 본 거. 자본조정은 자본의 가산도 있고 감소하는 성격도 있는 일시적인 항목들이죠. 이걸 저는 이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 계정들을 모아둔 것이고,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참 이번 주에 이야기 꽤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게 낯설지 않죠. 표현에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그 표현이. 그럼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분류를 어떤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죠?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하고 있죠. 근데 매도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당연히 미실현 보유 손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래서 평가나 환산하는 것들, 그걸 여기다 둘 거예요. 다음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죠. 당연히 아주 올바른 잉여금, 얘는 애매한 잉여금. 그래서 저는 애매한 잉여금이라지만 안 좋은 잉여금이라고 표현해요. 투자자 찾으러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보시면 한번 다니시는 동안 마음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 투자자 찾으러 다니는데 그러다 투자자 만나면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있어요. 제가 관리자인데 그렇게 파티하면 그것도 다 잘라버릴 거예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투자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거 파티하고 있을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자본잉여금에는 우리 주감자 이익 본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 표현할 때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타 자본잉여금. 그럼 이 기타 자본잉여금에 감자 차익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얘는 정답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상법에 적혀 있는데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되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본잉여금 할 때.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기타 자본잉여금 중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본 문제인데 손해봤는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잔액이 있다고 표현해 주려고 글 적어 놓은 게 기타 자본잉여금 잔액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얼마가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있는데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우선 상계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다음
감자 차익이 있는데, 자, 감자 차익은 우리가 서각을 할 때나 아니면 결손금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감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익잉여금의 반대말이 결손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의 반대말이 결손금이에요. 단기 순이익의 반대말은 단기 순손실이고, 그럼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손해를 봤죠. 그러면 그 손해본 거를 우리 법인에 채워넣기 위해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이건 120점짜리인데 120점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잉여금은, 자, 이걸로 봅시다.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있고, 이익봉고니까 자본이, 그러면 결손금은 차변이 있는 거예요. 결손금 차변.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결손금이 8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금 보존을 위해 우리 주식 1000주를 소각하다라고 나와요. 이런 표현이 써져요. 당연히 뭐 액면가 1000원짜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소각하니까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그리고 이 결손금을 정리해서 없애는 거예요. 결손금. 우리 2월 결손금이라고 개정 과목 쓸 거예요. 그럼 이 결손금이 있던 게 8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감자 차익이라고 처리한다는 걸 지금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결손금 보존하는 건데, 그냥 봤을 때 우리 눈에는 또 소각처럼 분기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소각이 당연히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맞지만 목적은 결손금 보존하기 위해서, 결손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생회사 가가지고 한 5년차, 4년차 있는 회사 가면 참 신기한 거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일부러 만들어요. 왜 손해를 보게 만드냐면, 법인은 지금 현재 10년간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손해봤어요. 2천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1000만 원 이익 봤죠? 그러면 전년도 2천만 원 손해본 거하고 서로 같이 상계해서 영혼으로 세금 안 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걸 10년간 손해본 걸 이익 본 거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계속 손해를 일부러 내요. 왜냐하면 아만쯤 해도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오거든. 그러면 재무제표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손해냈다가 나중에 실제 돈 벌었을 때 과거에 손해본 거랑 상계해가지고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막상 투자 받아야 될 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 일단은 손해 다 보게 해놓고 나서. 그럼 그때 이제 막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 넣어뒀던 거 차입금 없애면서 채무면제 이익하고 그걸로 막 결손금 보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이 분기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 여러분한테 직접 안 시키고 세무사무실에서 분개해 놓은 거 가지고 원장 맞춘다고 한 파다 보면 들어와 있는 게 사장님하고 그런 이야기에서 조정한 거예요. 그럼 세무사무실에 여러분이 일을 하면 이런 분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냥 이 말 뭔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거니까. 자, 120점이라고 그랬어요.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입 소각하거나 결손금 보존하기 위해서 자본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고 하고, 이때 이 결손금 보존의 방은 80만 원보다 초과하거나 아니면 돈 받는 게 많으면 감자 차익하는데, 이때도 감자 차손 잔액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에서 제거하라라고 적혀 있죠. 우선 상계는 항상, 나 바본가 봐. 친구 온다는 걸 까먹었었어요. 지금 오고 있다고 30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카톡 오고 있어. 나 안 와도 되는데. 자, 전 왜 그런 거 잘 까먹죠? 자, 기타 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 처분이 앞에 말했던 자기 주식인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자기주식은 자본 계정이고, 근데 이 자기주식은 그냥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하고 서로 상계한다는 거. 자기주식은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올 거 이거하고 액면가 쓰는 게 아니라 장부가액 쓴다는 거. 그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음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그죠? 주감자 손해본 것도 들어와 있지만 아닌 애들도 많죠. 그리고 차감 계정 적혀 있는 건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잖아. 그래서 장부에 우리가 처음 쓸 때 차변에 쓰는 것들이 차감 계정인 거고, 우리 자기 주식 사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 쓰잖아. 그죠? 그래서 차감 계정인 거고, 얘는 자본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자본 조정의 차감 계정 표현 안 하고, 가상 계정은 대변에 쓴 거예요. 장부에 쓸 때 자기 자리인 대변에. 그래서 이제 차감 계정, 가상 계정의 성격은 자기 자리 쪽에 쓰면 다 가상 계정이고, 분류는 K라고 하면서 자본이라고 하면서 자본 자리에 반대 쓰면 차감 계정인 거예요. 우리 부채할 때도 부채라고 하면 대변이 자기 자리인 거 알잖아. 그럼 얘 성격은 부채라고 말하면서 얘를 장부에 처음 쓸 때 차변에 쓰면 부채 차감 계정이고, 부채라고 하면서 부채 자리 대변에 쓰면 부채 가상 계정이에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부채를 늘려주잖아, 대변에 쓰면. 그죠? 그게 가상 계정, 차감 계정이에요. 내일 이 계정하고 불 거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자, 이건 이론까지 100점 맞추기 위해서 기억해 두시면 이론까지 100점 하기 위해서, 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경우에는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에 매기 균등액으로 상각해서 없애는 거예요. 자, 얘네들 다 없애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할인 발행을 하려면 그냥 발행 못해요. 할인 발행하려면 법원에 승인 받아야 돼요. 현실 없어요.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주식이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망하지 안 망하지만 보고 우리 같이 올인합시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 문제. 이 글자 한 번씩 보면 어쩌보면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린지 하면서 또 당황할까봐 태어나 처음 보는 글자 보면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본 적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애를 없애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 조정은 조정해서 없앨 거라 그랬잖아. 근데 다른 거랑 상계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얘는 상계에서도 없애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3년간 정액법으로 얘를 상각해서 없애줄 거예요. 얘는. 자, 그리고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우선 상계를 하겠죠. 그리고 기타 자본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오해하기 좋게 적혀 있는데 자기 주식이 기타의 자본 조정처럼 보이죠? 자, 제가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해서 표시한다라고 했죠? 근데 자, 이것도 120점짜리예요. 아니, 100점짜리예요. 이런 100점. 자본 조정은 자기 주식과 기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에요.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은 별도로 쓰는 거라는 거,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 오해할 수 있도록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기타 자본 조정으로 합칠 수 없어요. 분류해서. 따로 혼자서 자기 주식하고 딱 나와야 돼요. 얘는 이 둘이 차이가 있죠? 그죠? 이건 제가 기출 문제 풀면서 보일 거예요. 한 번씩 볼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이라 그랬죠? 얘 한 1, 2년에 한 번, 얘 1, 2년에 한 번. 근데 우리는, 저하고는 1, 2년 이상의 회차수의 기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 하면 2년에 얘들 한 번 나왔다는 거니까 자, 100점짜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 미실년 보유손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지겹죠?
차감 계정은 차변에 쓰는 거고 가상 계정 대변에 쓰는 건데, 자 여기에 우리가 분개했던 계정 과목이 세 개인 거예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하고 재평가 잉여금 적혀 있는 얘가 재평가 차익인 거예요. 우리 재평가 잉여금 할 때,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할 때 그때 사용했던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걔가 얘예요. 재평가 잉여금. 그럼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냥 얘는 계정 과목에 평가나 환산이 있는 거예요. 평가나 환산. 평가나 환산이 있는 게, 지금 계정 과목에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자본 이야기하면서 평가 환산이 있으면 얘예요. 그래서 문제 중에서 계정 과목을 보여주면서 다음 중 분류가 다른 하나는 찾는 거는 진짜 보너스 문제인데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다. 그리고 평가나 환산은 기타 포괄 손익누계이다. 이 두 개만 알면 그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했던 주감자 이익 본 것 중에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평가나 환산 적힌 애가 하나가 있어. 그럼 일단 걔가 왕따예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다른 애가 세 개가 있으면 걔 빼고 나머지 하나가 왕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자본 조정까지 받고,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볼 건데,